우리가 권리 분석을 할 거야. 권리를 분석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권리 분석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라. 말이 어려운데 말소되는, 없어지는 네. 없어지는 기준이 되는 권리, 없어지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찾아라.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란 경매 목적 부동산 등기 부상 모든 권리를 물론 임차인을 포함한 등기되지 않은 기타 권리 낙찰자의 부담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통 권리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다 적혀 있어. 뭐 근저당권 A은행 네. 얼마 이렇게 적혀 있단 네, 말이야. 네, 근데 등기부상에 적혀 있지 않은 권리들도 있어.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어. 보증금 2천에 월세 50만 원 살고 있어. 그거는 등기부등본에 딱 적혀 있지가 않아. 그거는 그냥 계약서 상에만 있는 거야. 네. 등기되지 않은 기타의 권리라는 그 말 뜻이고, 낙찰자의 부담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다. 그러니까 낙찰자, 만약에 너가 낙찰받았다. 네. 그러면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다. 이런 뜻인데, 그냥 말소 기준 권리, 요거 딱 알아두면 되고,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라.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어렵지. 근저당, 가압류, 담보가 등기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필요한 건 근저당만 알아두면 돼. 나중에 다 설명할게. 좀 어려운 거니까. 네네.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다. 아니면 가압류. 근저당 아니면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다. 네. 이렇게만 알아둬. 저당, 근저당, 가압류 이렇게만 알아두고, 경우에 따라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 않는 권리가 있는데, 이것도 좀 어려운 부분인데,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라는 게 있어. 현재 소유자한테 가압류 설정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네가 물건을 갖고 있다가 나한테 소유자가 넘어와서, 네네. 권리가 네. 네가 갖고 있다가 나한테 팔렸어. 네. 근데 물건은 이름 떼어보면 내 이름으로 돼 있어. 내 이름으로 돼 있어. 그쵸, 네. 근데 가압류가 설정이 돼 있는데, 한 명수에 대한 이름으로 가압류가 설정이 돼 있는 등기가 있어. 네. 이건 좀 조심해야 돼.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그걸 조심해야 된다. 그거는 좀 나중에 권리 분석 심화 단계 가면 왜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것 좀 알려줄게. 이건 좀 여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 소유자.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가압류를 조심해야 된다. 그건 네.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가 있어. 뭐 이것만 나왔다 하면 무조건 인수돼. 이건 쳐다보지도 마. 이걸 풀어내는 사람들이 진짜 경매 잘하는 사람들이야. 나도 이거 못 풀어. 이걸 풀어내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 경매로. 근데 법원 경매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졌어.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법원 경매 가서 낙찰받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돈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 그쵸. 과거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한 십몇 년 전만 하더라도 법원 경매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높지 않았고, 법원 경매에 대해서 진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나 정도의 지식만 알고 있어도 법원 경매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 근데 지금은 정보가 굉장히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얕은 지식만 있어도 법원 경매에 뛰어들 수 있다 보니까 네. 진입장벽이 낮아져서 경매로 돈이 되는 시간은 좀 지났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권리들을 풀어내는 사람들이 진짜 돈을 벌게 돼. 근데 우리는 이런 거 들어갈 수가 없어. 지식이 없어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예고등기, 법정지상권, 유치권, 요거 이거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는 예고등기, 법정지상권, 유치권. 예고등기는 있으면은 들어가면 안 되고, 법정지상권도 있으면은 요건 나중에 좀 얘기할 부분인데 들어가지 않는 게 좋고, 유치권도 들어가지 않는 게 좋고,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 네. 네. 그 다음에 인수되는 권리는 말소 기준보다 앞선 날짜로 설정된 용의물건,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 날짜로 설정되어 있는 가처분 등기,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 일자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요거. 야, 요거 나중에 설명할게. 아니 이거 한 전전 페이지부터는 제가 그냥 이 모니터만 보고 있고 도대체 이게 한국말인데 이게 법원 경매가 이게 접근하기 힘든 게 왜?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도 그렇지. 솔직히 대충은 알아요. 그러니까 대충은 알겠고 지금 대충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뭔가 예, 제대로 그냥 보고만 이게 나도 처음에는 이 말이 책을 너무 어려워서. 어렵지. 나도 이거 책을 읽을 때 책 페이지가 안 넘어가는 거야. 너무 어려워서 한 권의 책을 읽는데 네, 너무 오래 걸렸어. 근데 쉽지 않네. 이게
어느 정도 깨어지면은 이런 용어들이 읽는 순간 머릿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이 오거든. 네. 그때가 되면은 이제 술술 넘어가더라고 책이. 그것만 좀 버텨. 그것만 좀 버티면 돼. 야 이거 빨리빨리 넘어가자. 알았어. 빨리빨리 앞선 넘어가. 일자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앞선 일자. 그치 앞선 일자. 넘어가요? 넘어가.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 이거는. 지금은 너무 어려우니까.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어려워요. 아까 얘기했듯이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네네. 예고등기, 법정지상권, 유치권. 네. 이 중에 유치권은 내가 너한테 몇 번을 얘기했었을 거야. 왜냐면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공사 대금이 필요하잖아. 그쵸. A라는 업체가 여기 인테리어를 해줬어. 네. 샤시를 달아주고 뭘 달아줬는데 A라는 업체에서 이 B라는 건물주한테 나중에 공사 대금을 받기로 했는데 네네네. B가 공사 대금을 안 줘. 그쵸. 돈을 그러면 못 받은 거죠. 그럼 A는 어떻게 해? 유치권 행사해요. 그치. 유치권을 행사하는 거야. 그게 네. 유치권이야. 네.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게 이제 법적으로 A라는 시공사에서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치, 우리가 그치. 돈을 받기 전까지. 맞아. 그래서 이거는 C라는 사람이 낙찰받는다고 하더라도 C는 A한테 대금을 지불해야 지불해야 돼. 그거는 별개로 C라는 사람이 그 사비로 지불을 그치, 해야지 그치. 유치권이 없어지고 건물 사용할 수 있다. 맞아. 그래서 유치권은 무조건 인수되는 거야. 유치권이 들어가 있으면은 무조건 인수된다. 이건 조심해야 된다. 근데 유치권이 네. 성립이 안 될 때도 있어. 그러니까 가짜로 A라는 업체가 네네.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그런 경우도 있다. 그걸 풀어내는 게 진짜야. 예를 들어서 공사 대금 같은 것도 나와 있지가 않나요? 얘네들이 얼마인지 제출을 몰라요? 하지. 그럼 제출을 해요? A라는 업체가 제출을 해. 지금 유치권 행사 중인데 얼마가 잡혀 있다라고는 나와 있어요. 그 물건의 그 경매 이렇게 떠. 여기 2000 대표 업체 차재경으로부터 공사대금 주거용 인테리어 네. 일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9천만 원의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 이렇게 나와. 이거는 아니 대법원에서 해결을 이건 성립 여부 무조건 돼라고 해주는 게 아니라 성립 여부라는 거는 유치권의 성립 여부 네네네. 불분명하다 네. 이렇게 나와. 이미 행사 중인 게 아니고요? 행사 중이지. 네. 행사 중이고 네. 9천만 원에 대해서 얘네들이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을 했어. 네. 근데 법원에서는 그거를 성립이 됐다 안 됐다라고 판단을 할 시간이 없어. 네. 엄청나게 많은 법원 물건들이 들어오니까 네. 경매 물건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얘네는 신고서가 제출이 되었으니까 그냥 그거에 따라서 오케이 받아주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자. 네. 이 물건이 3억짜리라고 가정을 해. 네. 그러면 최소 2억 1천만 원까지는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냐. 9천만 원이 성립이 된다고 네네. 가정하면. 근데 2억 1천만 원에 뭐 예를 들어서 1억 6천만 원까지 떨어졌다. 네. 그리고 이거 승산이 있겠는데?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이걸 알아봤더니 네. 성립 여부가 불분명해. 네. 그러면 1억 6천에 낙찰을 받아. 3억짜리를. 그럼 9천만 원을 안 줘서 버는 거지. 이해되지? 네네네. 그러니까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시공사에 9천만 원이 나갈 일이 없다는 그치, 거죠. 그치. 그러면 그 말은 시공사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갑자기 시공사는 말 그대로 9천만 원 못 받고 끝난 거예요? 그래요? 응. 그러니까, 내보낼 수 있어. 그러니까 시공사가 유치권을 신청을 했는데 성립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데요? 성립이 안 되는 경우는 네. 성립이 되는 경우가 4가지 조건을 얘네들이 무조건 충족을 해야 돼. 네네. 4가지 조건은 나중에 얘기를 해줄게. 그건 나중에 나와. 그 4가지 요건을 무조건 충족을 시켜야 그게 유치권이 인정이 돼. 그러면은 A라는 시공사를 내보낼 수 있다고요? 그치. 내가 낙찰을 받으면요. 그러면 A라는 시공사는 좀 마음이 아프네요. 그게 가짜일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얘네가 9천만 원을 신고를 했지만 실제 알고 보니까 3천만 원일 수도 있고. 그치?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풀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지. 근데 그걸 풀어내면 돈이 되는 거.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걸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아. 이게 꽃이지. 이걸 해결해내는 사람.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게 사람들은 무서워서 못 들어갈 텐데 못 들어가지. 만약에 저게 성립이 안 된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조금이라도 무리해서 써서 낙찰 받으면 무리할 필요가 없지. 아무도 안 들어갈 텐데. 안 들어간다. 예. 그들만의 리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들만의. 그치. 네. 그들 중에서는 좀 이런 거 노리는 사람들이. 그랬을 때는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벌어버린다. 3억짜리 건물을 말 그대로 1억 6천 막 이렇게 낙찰을 받아버리면요. 나도 이런 걸 해보고 싶었는데. 좋네요.
재밌을 것 같긴 해. 이것도 어렵네. 대충 훑자. 이거는 말소기준 권리는 기억나지? 네. 말소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전하고 후가 있는데 전이라는 건 뭐냐면 2020년 1월 11일에 근저당이야. 네. 그럼 이게 말소기준 권리라고 가정을 하면 네. 전인 거는 이거보다 앞선 뭐 2019년 2월달 네네네. 권리들, 2018년 권리들, 네. 후 권리는 2021년 권리들, 네. 2022년 권리들을 후라고 그러고 여기 앞에 있는 건 전이라고 해요. 기준은 말소기준 권리. 저게 어떤 근거로 날짜가 말소기준 권리?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0년 1월 11일이라는 그 기준은요. 뭘로 의해서 말소기준 권리의 기준은 네. 제일 빠른 근저당이라고 생각해. 제일 빠른 근저당을 기점으로 전과 그치. 후로 나뉘는 거예요. 제일 빠른 근저당이라던가. 제일 빠른 근저당이라 하면 날짜 순으로 제일 위에 있는 네. 근저당. 근저당이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 저당이 잡혀 있는 그치. 건데 제일 날짜가 빠른. 제일 날짜 빠른 근저당을 기준으로 그게 해요. 말소기준 그럼 그 권리. 전이 어디 있어요? 그 전에 있을 건 뭐예요? 그 전에 있을 건 뭐야? 세입자가 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전세권이 네. 있을 수도 있고 뭐 지역권, 지상권 그다음에 이런 것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빠른 근저당이란 말은 앞전에 이제 법원에 나오기 전에 그 건물을 갖고 있는 그 건물주가 대출을 실행한 시점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치. 그게 제일 많아. 음. 아니면 자기 돈으로 다 샀다가 네네. 저당권 없이 자기 돈으로 다 샀는데 네.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쫄리는 거야. 네네. 그래서 거기서 주택담보대출을 그치. 시행한 그 시점, 그치, 그 그치. 시점 전과 후로 나뉜다. 그치. 제일 빠른 저당권 아니면 제일 빠른 가압류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야. 그렇게만 알아도. 알겠습니다. 아 근데 가압류라는 거는요. 가압류라는 말이 이제 대출을 못 갚아서 채권을 못 갚다 보면 네. 가압류를 걸어. 그쵸.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빚이 있는 게 먼저 아니에요? 빚이 있지. 빚이 있기 때문에 가압류가 그치, 들어가는 그치.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가압류가 가장 빠른 그러니까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주택을 샀어. 근데 그 주택을 살 때 그걸 안 받았어. 저당을 안 받았어. 네네. 저당을 안 받았어. 그쵸. 근데 카드 값이 막 밀렸어. 네네. 그래서 카드사에서 이제 카드사에서 얘가 자꾸 안 압류를 갚으니까 압류를 걸어버려. 가압류를 걸어버려. 그러니까 대출을 안 받아도 이제 어. 카드 값을 못 메꿔서 압류가 그치, 그치.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국세청에 세금을 안 내. 그럼 국세청에서 가압류를 걸어버려. 그런 다음에 얘가 돈을 쪼들리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A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 그랬을 이렇게 땐 되면 가압류가 그치, 위로 먼저다. 알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 밑으로는 다 말소돼. 말소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는 권리들을 네가 인수를 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가 없어져요? 그럼 다 저 없어져. 사람은 1억 6천에 대한 전세에 대한 권리도 제게는 없어요? 넌 저걸 갚을 필요가 없어.